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832조 맨 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7,660만 5천 원이 감액된 80억 7,0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2025년도 국비사업 중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과 디지털 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사업 도비 소멸기금 포함 17억 5천만 원과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벼, 콩, 장목의 각각 3회분 약재비 1억 5,200만 원, 드론 방제비 9,800만 원이 신속 집행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5개 단위 사업별 42개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상단입니다. 연구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 2개 세부 사업에 4억 9,3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바로 및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에 3억 4,370만 4천 원, 833쪽 상단 연구교육관 운영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특화정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13억 8,6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바로 및 토양검정실 운영은 국비 3천만 원 포함 총 1억 1,301만 6천 원, 834쪽 중간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에 1,500만 원, 유용 미생물 배양 지원센터 운영에 1억 350만 8천 원, 하단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 3억 2,188만 4천 원, 835쪽 중간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국고사업 1,700만 원, 하단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장목 연구개발 1,600만 원, 836조 상단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1천만 원, 중간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2억 7,856만 8천 원, 837쪽 상단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3억 9,793만 원, 하단 체험동물 사육관리 9,897만 원, 838쪽 상단 유휴시설 활용 동계 단경기 촉성재배 작형 연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24억 6,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바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시범 2천만 원, 하단 기후변화 대응 벼 재배 실천 기술시범 3,500만 원, 밭작물 매립형 대면적 관수 시스템 기술시범 국비 신규 사업 2,800만 원과 839쪽 상단 지역 특화형 잡곡 신품종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시범 국비 신규 사업 7천만 원, 중간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 원, 잡곡 국내 육성 품종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시범 9,800만 원, 신품종 풍농감자 생산성 향상시범 2,100만 원, 하단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 촉진을 위한 최종기술 보급 국비 신규 사업 5천만 원, 맨 및 한우 수태율 향상 및 송아지 관리 기술 시범 국비 신규 사업 6천만 원과 840쪽 상단 화재 걱정 없는 가축 원지역의 발해선 보온 등 보급 시범 국비 신규 사업으로 3천만 원,
중간, 삼척 왕마늘 활성화 4,200만 원, 삼척 장내 안정 생산 기술 시범 4,900만 원, 하단 고추 생력화 안정 생산 기술 시범 1,400만 원, 기후 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지원 국고 신규 사업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1쪽 맨 위 가수 다축 수영 보급 시범 도비 신규 사업으로 8천만 원, 상단 사과 신선도 유지 향상 기술 보급 시범 1,400만 원, 체리 품질 관리 기반 조성 보급 시범 4,200만 원,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 사업 13억 7,140만 원, 하단 병해충 예찰 방지단 운영 국고 사업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2쪽 중간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 사업 600만 원, 하단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 종합 대응 체계 구축 도비 사업 3,125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지원 도비 사업 3천만 원, 843쪽 중간 고냉지 배추 시스트 선충 방제지 밀도 저감 효과 적립 7천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맨 밑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운영 단위 사업 3개 사업에 3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상단 주요 세부 사업으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국도비 사업 20억 원, 중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국비 사업 16억 원과 삼척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837페이지입니다. 체험동물 사육 관리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두루미가 4종에 8마리나요? 4종에 9개체입니다. 예, 두루미가요? 흑고니가 1개체가 있고요. 흑고니 포함한 두루미 조류가 5종에 9개체. 예, 4종에 8개체 맞습니다. 흑고니가 2마리가 있지 않았어요? 2마리 중에 1마리가 지금 올 초에 예. 이렇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 이쪽이 이상이 예. 생겨서 폐사한 걸로. 폐사했어요? 예. 그게 그렇게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폐사하고 이제 뭐 그리고 거기에 두루미하고 그러니까 두루미종 조류종 말고도 있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90개체 정도 16종 90개체 정도 그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23년도 12월 달에 야생 그 관련 법령이 예. 시행이 되면서 그 동물원 이외에 예. 시설에는 전시할 수 없다 야생 동물을 예.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동물 교환을 했고요. 교환을 했어요. 예. 예. 지금 그 교환한 동물이 미니 조랑말, 미니말 예. 그거는 이제 그 친근감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2종 4개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가맥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줄어들어서 가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되고 폐사되고 이러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접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그 이제 서서히 정리는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보금자리 예, 부지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예, 예. 동물들은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어야 아, 될 것 그래서 같고요. 계속 유지를 미니멀리, 하신다. 예, 예. 유지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예, 예, 있어야 예. 되는데 예, 예. 어느 정도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천연기념물로 네, 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뭐 어떻게 또 그렇게 질병이라고 할까요? 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됐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839페이지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드론 관련해서 드론 방제를 이제 올해 몇 개 업체에서 했나요? 2개 업체에서 진행을 2개 업체.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2개 업체로 예상하나요? 아니면 더? 지금 뭐, 현재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 4개 그러니까, 업체가 네, 예, 들어왔는데 2개 네. 업체는 아마 자격이 미달이 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개 업체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네.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방제가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다 잘못 방제를 하게 되면 농사를 다 망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능력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지금 현재 뭐 2개는 능력이 있는 걸로 검증이 됐죠. 네.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지금 좀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뭐냐면 드론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연락도 없이 와서 하고 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드론 방제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론 방제할 때 거기 뭐 리장님이나 아니면 대표 되신 분을 입회하에 네.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네. 저희가 지금 안내는 네. 이장님을 통해서 대표 단지를 통해서 안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고요. 예, 예, 예. 앞으로도 그렇게 신경을 잘 네, 쓰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용농 부산물 관련해서 요즘 또 민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산림과에서 기술 보급과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산림과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노하우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좀 약간의 이제 좀 뭐 방법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약간 이제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 각자 그 농민들 각자 있지 않습니까? 각자 그 부산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뭐 그 보조금이라든가 50% 반반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일일이 그 파쇄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쓰게 되면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민들이 스스로 부산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그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쇄 유도는 네. 가수 전정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파쇄 지원단이나 장비를 네. 이용해서 각 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과수 화상병이나 예, 그다음에 불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파쇄를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동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따른 보상이 대부분의 있어야지. 과수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파쇄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 사업장에 네. 저희 임대 그 파쇄기를 임대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걸 이용해서 지금 파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밭작물이 지금 1,200건에 한 150
1,000톤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파쇄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본인이 그 손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익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인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에서 일부 한 50% 보조를 해준다면 이거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 봐서라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안을 드린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시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3쪽이요. 고냉주 배추 시스트 선충 방제지 밀도 저감 효과 적립에 7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 규모는 15헥타르 내외이고 사업 위치는 하장면과 도계읍으로 70% 자부담 30%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고냉주 배치에 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 시스트 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올해 그 하장면 일대 휴경지 등 지역 내 배추밭 146헥타르 대상으로 해서 시스트 선충 방제 작업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시비 얼마 들었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네.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네. 시스터 선충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과소 화상병, 그다음에 음. 돌발해충 다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6억 5,500만 원 정도. 예. 해서 이제 했는데 좀 효과는 있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시스터 선충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지금 늘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130헥타 정도였는데 올해 146헥타로 늘고 있어서 네네. 지금 방제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그 청에서 지금 개선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까지는 그 방제도 하고 예찰도 했고 그 휴경에 따른 손실 방제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약재를 사용해서 내년부터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시스트 선충 같은 경우는 2011년 제가 알기로는 태백에서 이제 처음 발생을 해갖고 네. 국가관리 해충으로 네, 그 예. 병해충으로 되어 있지 등록, 않습니까? 예, 국가 검역 해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왜 이게 70%고 자부담이 30%란 말이에요. 왜 이게 뭐 국비나 도비 지원은 안 되는지. 지금 이거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네네.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지금, 사업이라서? 예, 의원님께서 음. 말씀하신 거는 그 시스트 선충 방제지 밀도 저감을 위해서 네. 배추나 무가 아닌 타작목을 식재를 해서 밀도를 저감해 보자. 그래서 고냉지 쪽에 배추 이외에 고추나 더덕이나 이런 작목들을 여기 표시가 안 돼 전환하는- 있으니까 예. 이게 네네. 저기 배추 이런 데도 하고 무, 양배추 뭐 이런 데다가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왜 국비가 안 돼 있느냐? 왜냐하면 시스트 선충 같은 경우에는 십자학과 작목에 네네. 발생이 되는 그 국가 검역 해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목을 식재하면 밀도가 저감이 됩니다. 이 선충에 대한 밀도가 저감이 돼서 그런 실증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국가 비용으로 지금 국가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나는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농정가에서의 그 선충 연작 피해할 때는 토양물 미생물 제재라든 그 지원
시범 사업비에는 국비가 한 30% 지원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여기 국비 몇 프로 지원이에요? 50%. 50%예요. 예, 그리고 그 음. 별도의 손실보상금은 지금 도에서 아. 나가고 있고요. 아, 그렇게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스 선충 감염 시에는 배추 뿌리의 양분과 이제 수분을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육저와 함께 결국 이제 불량 등이 나타나 가지고 이게 정말이지 피해가 농가의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올해 피해가 좀 많았었나요? 기후 조건도 지금 배추의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서늘한 곳에서 자라야 될 배추다 보니까 그런 기후 조건이나 이런 시스터 선충 때문에 시드름 현상이 많이 무름병 현상이 좀 나타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에 고냉지 배추 시스트 성충 이제 방제지 밀도 이제 저감 효과 적립 이거는 시범 사업이니까 네. 농가가 직접 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이게 도계와 하장면에 하잖아요. 그럼 고냉- 요거는 도계 농협하고 하장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시스트 선충 이거 아닙니다. 원래 사업으로. 저희 쪽에서 네네. 예찰 방재단을 모집을 음. 해서 그분들이 예찰을 하고 그 이제 발생지에는 방제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농사가 끝나고 나서 토양 시료 채취를 해서 밀도에 대한 부분을 또 국립과학원에다가 보내서 토양에 있는 시스트 그 밀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결과를 또 저희가 받아서 그 이후에 사업이 또 추진이 되는 그래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스트 선충 발생지 십자화가 왜 장목 윤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지금 고냉지 쪽에 네. 그 서늘한 기후에서 잘 되는 배추에 이런 그 토양에서 오는 병해충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작물을 돌려서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밀도가 저감이 되고 그 이후에 또 그 배추 작목을 돌려서 짓는 돌려짓기 재배 방법인데요. 네네네. 밀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한 가지 재배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윤작이라는 그 십자화 가로 돼 있잖아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십자학과는 네. 무, 배추, 양배추, 이런 무, 배추, 양배추를 하나의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작목을 분류해 놓은 아, 과로 분류해 놓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고냉지 배추 시스트 선충 방제지 밀도 저감을 위해서는 고냉지 채소 직접 생산을 좀 유도해서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사를 통해서 생육 저하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고냉지 배추 시스트 선충 방제 작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1,173만 5천 원이 증액된 37억 9,7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관리에서는 850페이지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균특사업에 1억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도비 사업에 1,020만 원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사업에 1,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2,22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1,816만 원 편성하였고 청사 및 차량 유지 관리에 5억 1,93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2억 3,747만 원, 85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에 6,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학관리에서는 855페이지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국고사업에 199만 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국고사업에 230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균특사업에 5억 원, 856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도비사업에 3억 3,986만 4천 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도비사업에 2억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비사업에 4,375만 원, 응급의료관리사업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의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사업에 550만 원,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진료 기능 보강 도비사업에 3억 원,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 지원 도비사업에 7,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5억 원, 삼척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진료에서는 85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 국고사업에 1,865만 원, 진료 운영에 2억 3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2억 7,03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0에서 861페이지 기본 경비는 보건정책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하여 2억 3,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857페이지에 영동생활권 심혈관 질환 응급진료 지원에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편입돼서 7,2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영동생활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심혈관 질환이 예전에도 우리가 응급 그 의사들이 부족한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 사업은 2024년도 2회 추경에 2,4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그 25년, 26년까지 곤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4명 집단 사직함으로 인해서 3년간 이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25년도에 7,2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영동 지역에 있는 9개 시군이 그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군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그 인구 비율 대비해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 지역이라고 하면 이 9개 지역에서 우리 강릉 아산병원의 그 심혈관 진료실의 응급센터를 갖다 이렇게 가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7,200만 원이라 하면 우리 9개 지역이 전체 총액 금액 총액 예산 얼마 정도 되죠? 네, 총액이 7억 2천이고 저희가 10% 해서 7,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7억 2천이면 그 응급센터에 심혈관 질환 그 의사님들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강릉 아산병원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6명을 운영하고 있고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심혈관 질환이 우리 삼척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에 존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연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관리 해갖고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근데 그 작년 대비해갖고 공중보건의가 35.7% 전국적으로 감소가 되었네요. 근데 지금 뭐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해서 이제 공중보건의가 지금 계속 이제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나요? 의료 공백 상태가 어떻게 비상 상태가 되진 않나요? 네, 저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공의 이탈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금 뭐 의사 수가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2023년도에는 21명이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었고 올해는 24년도에는 19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의료 공백이 없도록 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856페이지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1억 9,884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3억 3,986만 4천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예산 감액이 37%나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가백이 된 게 아니라요. 네네. 그 밑에 있는 의료 취약지 의료 안전망 지원으로 세부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거 책자를 봤을 땐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이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었을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은 최대한 지금 몇 명까지 입원 가능을 하고요. 지금 병실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이실 1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실 10병상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실당 몇 명이에요? 한 실당 5병상입니다. 5명. 예,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양보호사는 9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3교대로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입원을 하고 싶다. 그럼 최대 며칠까지 입원 가능하죠? 1회에 15일까지 가능하고 아,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의사 소견서 첨부해서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30일까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몇 번 봤지만은 보호자 병실에 들어가려면은 참 대기를 많이 해야 돼요. 보면은 뭐 제가 고를 때 갔을 때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위 분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최대한 15일인데 또 이제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30일까지가 되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에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순환이 빨리빨리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호자 없는 병실 들어가려면 특별한 기준 대상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면 무조건 다 들어갑니까? 의료 수급권자하고 1순위가 의료 수급권자고 2순위는 이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까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의료 수급권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단기간 2박 3일, 3박 4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보름 내지 한 달이니까 예, 예. 이게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밀린 분들 만약 이게 짧은 기간이면은 그렇게 대기자가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길다 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아서 불편할 때가 이제 많은데 이거를 더 이상 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네. 예, 뭐 힘든 상황이지만 뭐 도하고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최소 일일 간병비가 보통 12만 원이에요. 보통 한 달간이면 3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비용 부담이 많다 보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을 더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이제 시멘트 산업사회공헌재단에 지원을 해서 9월 9일부터 우리 4대 중증 질환자 및 거동 수술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 간병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네. 공동 간병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잖아, 그죠? 예, 있습니까? 저희는 없고 네. 그 상공회의소에서 시멘트 상생 기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만 지금 예, 운영을 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예, 예. 그 굉장히 우리 삼척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나마 공동 그 간호사실 그 병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좀 숨통을 트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보호자들한테는 의료비 그 분담에 대한 그게 이제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감을 받으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기자들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의 확대 방안이라든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8,433만 6천 원 증액된 63억 8,6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국고사업에 6,748만 6천 원, 867페이지에서 870페이지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의 한개 사업에 3억 1,056만 원, 870페이지 중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국고 사업 1억 4,926만 원, 872페이지 하단에서 875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외 8개 국고 사업에 1억 7,980만 원, 875페이지 하단에서 876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세계 도비 사업에 2억 1,420만 원 편성, 876페이지 중간 모자보건 사업 1억 2,825만 원, 하단에 첫 만남 이용권 국고 사업 6억 7,400만 원, 877페이지 출산 장려 사업에 8억 5,263만 2천 원, 하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사업 외 한개 국고 사업에 201만 2천 원 편성, 878페이지 삼척의료원 분만 지원도 사업에 한개 사업에 6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국고 사업 외 8개 사업에 8억 4,506만 8천 원 편성하였으며 881페이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
외 2개 도 사업에 1억 2,560만 원, 하단 자살 예방 및 정신보건 사업 지원 1,000만 원. 882페이지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1,900만 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국고 사업 5천만 원. 883페이지 방문 사업 운영 관리 외 2개 사업에 1억 936만 6천 원. 884페이지에서 885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지원 국고 외 4개 사업에 2억 284만 8천 원. 885페이지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고 사업에 800만 원. 886페이지 재가 집회한 자 의료비 지원 도 사업에 1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서 889페이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고 사업에 3개 사업에 3억 8,330만 원 편성하였으며, 88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6개 사업과 기본 경비에 11억 3,31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6페이지요.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에 2,040만 원이 감액된 1억 56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120명이고 향후 계획은 160명이면은 오히려 증액돼야 되지 않을까? 한 16.2%가 지금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24년도 시술 인원이랑 시술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이게 도비가 책정된 부분이라서 네. 모자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올해 하고 내년에 하는 거 보면은 차이가 지금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괜찮다 이거죠? 네. 그러면 추경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이거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업비는 도비로 책정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네. 도에 건의를 해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설비 지원 대상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올해 언제부터죠? 11월 1일부터 올해 11월 1일부터요? 네, 시행이 되었고요. 네.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50%를 그것도요. 하던 거를 나이 풀어서 다 30%로 본인 부담금 하는 거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제 난임 부부 시설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존 소득 기준은 완전히 폐지된 겁니까? 네. 그러면 기존의 중위 소득 18% 이하 가구만 대상을 한 것도 이제 완전 폐지된 거죠. 네,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이제 제한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또 이게 이제 지원의 수가 지금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지원 횟수는 25회 그대로고요. 네, 그 전에는 그 가임 기간 동안 네, 총 25회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네네. 이제는 출산당으로 25회가 지원이 돼서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낳게 되면 두 번째 아이 때 또 난임이 진단을 되면 또 25회가 다시 시작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총 25회 했는데 네. 이제는 첫 달 출산해도 25회, 네, 두 네. 번째 애를 낳아도 25회. 네. 그냥 이제 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의 너무 좋은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서 그래서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난임 시술을 차등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네. 이제 풀렸잖아요. 네, 풀렸습니다. 연령 구분도 이제 폐지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폐지됐죠? 그 전에는 45세 미만은 본인 부담금이 30%였고요. 네네. 45세 이상인 여자는 50%를 50% 본인 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어.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다 30%만 본인 부담하는 거로. 그럼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다 3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30%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난임 시술비 총액에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본인 부담금을 부담금이 이제 30%를 30%로 본인이 한다. 부담하는 거예요.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원 대상에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납부해야 되고 네. 또 이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되고, 거죠. 예, 이게 만약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죠? 일단은 난임 진단을 받은 그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부부들 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1년 이상인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존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또 지원 횟수가 확대된 만큼요. 네.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돌아가서 너무 다행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11월 1일부터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예산 지원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네. 그 87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지금 3억 7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12, 100%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난 연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몇 명이 되며 총 지원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는 1억 7천 대략 네, 계셔도 돼요. 해고 인원은 한 160명 정도. 160명 정도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추진된 실적이 대략 산모 115명에 2억 245만 3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산모 200명으로 예상을 해서 3억 7천만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언제쯤 개원이 됐죠?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담 인력은 몇 명이 배치돼 있어요? 전담 인력이 저기 11명 중에 네네. 간호사, 간호조무사, 급식 담당하시는 분 해서 저기 네, 알겠습니다. 7분인가 그리고 그 이용료는 그대로 180만 원인가요? 네, 2주 동안? 2주 한도에 180만 원 한도. 지금 이제 우리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분문실을 연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많이 지금 견학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또 우리 지역의 산모들도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시에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네, 혜택이 없습니다. 어. 저희 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18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네네. 타지역 산부인데 이용은 가능한데 저희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네. 그거를 또 누가 물어봐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는 이제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어서 좀 위급한 상황에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어서 산모들에게 더 인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부재 없죠. 중입니다. 부재 네. 중이죠.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야간 뭐 진료 소아과 의사가 뭐 있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네. 하여튼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의 산모들과 또 인근 지역 산모들에게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우리 삼척시가 절반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연 운영비는 얼마이고 인건비까지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분만 지원 3억 원을 그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억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삼척의료원 분만실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원 확대 방안을 좀 검토해서 좀 이렇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네. 제가 23년도 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억 원이라 했는데 3억 원 지출했습니다. 3억 원 지출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024년 대비 7억 5,828만 8천원 증액된 30억 6,159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고 사업은 코로나 접종 백신을 지자체 구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5억 3,752만 2천원 증액된 7억 3,371만 4천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 사업은 예방접종 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에 9억 5,384만 4천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국가결핵관리 국고사업에 6,6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결핵진단검사 지원 국고사업에 500만원, 도사업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 사업에 508만 3천원,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에 120만원,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에 361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고 사업으로 1,673만 2천원,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2,669만 3천원, 예방접종 관리는 독감 예방접종 등 지원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간염병 감시 및 대응에 4천만원, 방역소독 관리에 2억 5,500만원, 하단 진드기 매개 간염병 예방관리 국고 사업에 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고 사업에 50만원, 식품진흥기금 전액 도 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으뜸 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종량제 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에 1,100만원, 지역 대표 음식 홍보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도 도 사업에 8,880만원 증액된 1억 4,28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액 12사업으로 위생업소 관리 2,800만원, 위생업소 지원 8,263만 6천원, 모범 음식점 지원에
5,035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국고 사업에 181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국고 사업에 46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고 사업에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1,910만 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국고 2,824만 8천 원, 인력 운영비 부족분 충당 전액 시비로 3,154만 원 편성하였으며 907페이지 기본 경비로 7,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사내를 선포합니다.